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날씨가 확실히 추워지긴 추워졌네요. 예. 문을 잠시 열어놨더니 이렇게, 예. 싸늘해가지고 제가 기침을 다 할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따뜻한 차를 제가 조금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요새 그 감기가 심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독감도 심한데, 중국 폐렴이 돌아왔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네요. 네, 레디아몽님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는요, 어떤 분 자꾸 묻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안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출마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어떻게 출마를 하게 될 것인지 또는 뭐 출마를 한다면은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을 지지하고 또 응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조님께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신 게 어떠냐라고도 하셨어요. 나쁜 방법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이른바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비례정당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그 비례정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로 출마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뭐 하게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나란히 두 분이 뭐 비례정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비례정당의 1번, 2번, 1번 추미애, 2번 조국. 1번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니까 뭐 그렇게 나가는 방법. 뭐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저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당은 확실히 2명은 당선되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거나 저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또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 생각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이고요. 지금 함께해 주고 계신 시청자 수는 3,1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 탄핵 시작, 폭주하는 국힘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힘당이 지금 이 검사 탄핵이 시작되니까 뭐 거의 난동을 부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어요. 검사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런 주장을 뭐 하고 싶은 모양인데 오늘 제가 일단 그 국힘당이 제출했다고 하는 이 권한쟁의 심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이 주제를 정할 때는 국힘당 헌법 공부 좀 해라 뭐 이거였어요. 근데 국힘당 헌법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주제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검사 탄핵 시작 폭주하는 국힘당. 국힘당은 검찰청의 여의도 출장소냐 뭐 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국힘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사 탄핵과 이동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탄핵안이 21세기판 4.4.5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 탄핵안을 일단 제출을 했는데 국힘당이 갑자기 본회의를 안 열겠다는 식으로 도망을 가고 또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역시 국힘당 편을 들어서 본회의를 안 열고 외국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건 본회의를 열기도 전에 이 탄핵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안을 일단 철회를 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철회를 했다가 재상정하는 것이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국힘당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힘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아니 국힘당은 툭하면은 이 국회 안에서 해결돼야 될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국회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의결 절차 중에서 뭐 날치기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경우라면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 의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의안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본회의로 바로 넘길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좀 더 사사건건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은 국회 본회의를 안 열어서 이 탄핵안을 무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이 국회 본회의를 열 때까지 일단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상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 딴에는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철회됐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안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깽판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이 국힘당이 제출한 이 권한쟁의 심판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기침을 한번 하고 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도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사 탄핵하고요. 이동관 탄핵안을 국회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국회에 이 탄핵안이 올라가면은 24시간 뒤에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못 열겠다라고 깽판을 부린 거죠. 그리고 원래는 국회 본회의가 이틀 한 3, 4일 정도는 진행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 국힘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니까 한 3, 4일 정도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때 탄핵안을 내면은 필리버스터 하는 중에 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들어갈 수 있으니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으면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근데 탄핵안 처리를 하지 않고 김진표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국회 본회의를 다시 날짜를 잡아서 여는 것이 맞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 국회 본회의를 한 번은 열어야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김진표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 여야 간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 그때 본회의를 열어라고 정해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국힘당이 만들어준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이 사람이 이 정체성이 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민주당에서 뽑아준 국회의장이 맞는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는지 의심이 돼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사사건건 민주개혁 세력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힘당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검사 탄핵에 사실상 이 김진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콧물이 자꾸 생기네요. 자,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이니까 안건을 철회한 겁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거기에 안건이 상정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고만 됐으면 일단 안건이 된 게 아니니까 일단 철회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게 문제다. 왜 철회를 하느냐? 철회를 못한다. 철회를 하면은 위법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72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검사 탄핵안은 이제 끝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힘당도 보면 하루살이에요. 뭐 그런다고 해서 검사 탄핵안이 못 올라가나? 다음 국회 열어서 또 탄핵안 통과시키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국회를 앞으로 영원히 안 열 거야? 언젠간 한번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겠지. 근데 그거를 지금 버티고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뭐 태도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러니까 탄핵안 철회를 두고 국힘당이 지금 꼬투리 시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못한다. 이 탄핵안은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 사무처는 탄핵안이 철회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는 31일쯤에 이 탄핵안을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힘당에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시비를 거는 정도가 좀 심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는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종석 죄송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그냥 헌법재판소장 후보예요. 후보자인데, 공직 후보자인데 이 후보자를 딱 앉혀놓고 우리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처리 청구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때 그런 걸 물으면 어떡합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헌재소장 후보 이종석이죠. 이종석의 이동관 탄핵 철회 효력을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국회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떠들었대. 아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어떤 결론을 뭐 내리게 되느냐는 둘째치고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니 만약에 헌법소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니? 이렇게 묻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요?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아닌가? 아니, 마치 그거 아닙니까? 너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말 거야? 한다 그러면 인사 통과 시켜줄 거고 안 그러면 못 시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마치 딱 그런 식의 태도잖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국힘당이 지금 많이 급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절 부적절을 따질 필요 없이 어떻게든 간에 이 검사 탄핵안을 막아놓겠다, 막아서겠다, 뭐 이런 뭐 생각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완전히 지금 국힘당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황해서 그런지 지금 폭주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힘당의 현재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국힘당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코가 간질간질하네. 자, 그래서 제가 이 국힘당이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힘당이 오늘 제출했다고 하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이 국힘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절차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사법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사법이 해결해 달라라고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가 사법화되면 또 사법이 정치화되면은 그것만큼 불행해지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정치투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국회에서 정치투쟁을 하고 국회에서 말을 가지고 대화 타협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이 있다면 그것을 사법부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될 어떻게 보자면 의사결정이나 그 큰 틀의 어떤 국민들 간의 어떤 국가 의사 결정이나 국민들의 의사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자꾸 사법에 떠넘기는 거는 결국에 법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상황에 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해야 될 일, 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자꾸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그걸 결국 법원에 가져가고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법원으로 들고 가고 이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헌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 제64조 1항입니다. 헌법 제64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회 내부 질서와 관련해서는 국회 스스로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의사 일정을 처리하거나 또는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회 내부 질서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국회가 적어도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는 내부 규율에 대해서는 자꾸 행정부나 법원이 끼어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의 기본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그 법률을 만드는 곳인데 자꾸 외부에서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특히 법원에서 끼어 들어와 가지고 국회 내부 절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64조 1항을 국회 의사 자율권 규정이라고 보는데요. 국회 의사 자율권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등 정말 심각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내부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사법 절차가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 철회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국회 내부 절차에 해당이 되죠. 이런 거는 외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탄핵안이라는 게 한 번 제출을 했다가 만약에 뭐 한 번 그게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뭐 폐기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제출을 할 수 없느냐? 아니잖아요.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 얼마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함에도 이거 뭐 겨우 지금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그 처리를 못하고 이번에 분명히 처리된 걸로 해서 폐기가 됐다. 국힘당 현재 주장은 현재 탄핵안이 폐기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 국힘당 말 맞다나 폐기가 돼서 이번 국회 안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회 안에서만 상정 못하는 거잖아. 다음 국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이 정도가 설령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외부 특히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국회 자율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폭넓은 자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국회 자율권의 범위에 한한 것에 국회 자율권 범위에 속하는 것은 국회가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 의사 절차나 입법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 국회와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자율권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에 따를 것이지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예외도 아니다. 이미 1996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지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 특히 헌법재판소가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어. 자, 이게 언제적이? 1997년 7월 16일 96 헌마 2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 이미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국회 의사 자율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안을 상정을 했는지 아니 상정은 안 됐고 일단 보고만 됐다가 철회를 한 것인지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가서 상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결정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나가리 됐으면 영원히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아니야. 다음 국회 또 올려도 되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상정 절차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따지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런 낭비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자, 그런데 이게 97년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비슷한 판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이고 이상한 게 올라왔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당에서는 이 노란봉투법도 처리 절차에 위헌이 있다라면서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을 국힘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 환노위에서 이것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환노위가 직상정한 이 법안이 과연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국힘당이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 국힘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었습니다. 언제? 바로 며칠 전 10월 26일 날.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걸 상정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국회 본회의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국회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이 절차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지금 탄핵안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상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 따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자, 바로 며칠 전에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이 됐었단 말이야.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서 본회의에 문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 원칙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오탈자가 있네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예, 국회가 이렇게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헌법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국회 의결 절차가 헌법 질서를 현저히 침해했다라는 그런 사정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이게 언제적 나온 판결이라고요? 예,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10월 26일에 나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두 개쯤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툭 하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서 이거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의결 절차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보낼 것인가, 본회의로 바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법사위를 거치고 갈 것인가, 법사위 안 거치고 바로 갈 것인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일이지 그런 거 하나까지 꼬치꼬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이번 탄핵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이 탄핵안을 지금 당장 처리할 것인지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국회 자체 판단에 따를 일이지 그걸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국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없고 다음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다음 국회에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요.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시 국회를 열어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국회에서 의결할 것인지 그거는 국회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재 국힘당이 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자면 윤석열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국힘당에서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간에 검사들을 쉴드 쳐줘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윤석열의 눈치를 지금 더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마나한 해도 소용 별 차이도 없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참 의문스러운데 설명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탄핵안을 반대하겠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내가 공천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속셈이 아닌가 싶어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어떤 위상을 갖추고 있다기보다 윤석열의 꼬붕으로서 검찰의 이 하수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의 발단은 김진표가 만들어 둔 거죠. 김진표가 아니 원래대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출장간이라고 못할 것 같으면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겨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못하겠다,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김진표가 잘못해서 이 난리까지 온 겁니다. 그죠? 김진표는 국힘당 쪽 눈치를 보니라고 이번에는 안 되겠고 절차 다시 밟아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국힘당으로부터도 지금 팽당한 거잖아. 지금 국힘당한테 권한쟁의 심판 이거 제소를 당한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 이거 청구가 되면요. 피청구 대상자는 국회의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김진표는 국힘당한테 뒤통수 맞은 그런 셈이죠. 참 답답스럽습니다. 예, 서혜수님 들어오셨네요. 김혜경 여사가 밥을 지어요라는 책을 쓰셨던 모양이죠. 예, 그런 거를 하시는군요. 예. 김효남님, 진표는 국진당 여러 명과 회의 갔나요? 왜 국진당과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구시아님, 정권과 국힘의 추악한 배악질이 극에 달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옥선님,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람꽃님, 솔직히 출장이 아니라 곤란하니까 피신 간 거겠죠. 예, 글쎄, 뭐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진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저 완전히 지금 국힘당으로 넘어갔군. 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진표 입장에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다리 독재 정권과 양다리를 걸치면 그거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죠. 일본 침략자들과 친일파와 양다리를 걸치는 놈이면 그 친일파지. 그게 진정한 양다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양다리가 되려면 양쪽 어느 한쪽이 선악,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든 저쪽이든 어떤 이해관계 충돌인 경우에 양다리 걸치는 게 맞지. 근데 이해관계 충돌도 아니고 옳고 그름이 명확한데 여기서 양다리를 걸친다. 그래서 그거는 불의와 타협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뒤통수 맞죠. 정의로운 사람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양다리 걸친 사람을 뒤통수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람들, 침략자들, 적폐는 반드시 뒤통수를 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 자기 딴에는 엄청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요. 그 배신의 첫걸음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